어린 왕자의 관계에서 어떻게 불이 켜지는지. 예, 켜졌습니다. 켜졌습니다. 왜 이 꽃에는 이걸 씌워놨는지 어린 왕자를 읽으면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좋은 동화 내러티브 목소리로 듣게 돼서 완전 실감 나죠? 박수 한번 더 주십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잘 아는 구절이면서도 또 잘 모르는 구절이에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 번도 읽어본 적은 또 없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있게 되죠. 여러분 이게 왜 씌워졌습니까? 유리덮개가. 왜 씌워졌죠? 바람. 나는 바람이 무서워. 근데 어린 왕자 볼 때는 아니 바람을 무서워하는 꽃이라니. 바람은 수시로 부는데 유리덮개를 찾아달래요. 그래갖고 그 찾으러 가는데 막 또 질문을 해대니까 너무 많은 걸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생전 처음 보는 뭐 꽃인지 뭔지 모르는데 이거 지켜보고 있어. 혹시 바오밥 나무가 이 별에는 살았거든요. 바오밥 나무 빨리 안 제거해주면 어린 왕자 별이 너무 작기 때문에 별을 파괴할 정도로 뿌리가 깊게 박힙니다. 그래서 혹시 이상한 바오밥 나무 열매가 필까 싶었는데 꽃이 피고 혼자서 단장을 하는 거예요. 온갖 단장을 다 하고 자기는 해가 태어난 날 자기가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눈부신 장미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무 아름다웠고, 근데 이 장미의 요구는 너무 많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이 되지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나중에 5,000송이 장미, 지구에 가면 5,000송이 장미가 있는 정원을 만나거든요. 난 장미는 한 송이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정원에 많이 있다니. 근데 또 여우를 만나니까 그 5,000송이 장미보다도 네가 키우던 그 장미 하나가 더 소중해.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그 장미에게 유리덮개를 씌워줬잖아. 너와 관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내하고 상관없는 5,000송이보다 나를 귀찮게 했던, 내가 시간을 들여야 했던 그 장미가 너와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에서 유리덮개를 이렇게 찾아서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너무 귀찮게 하는 장미 때문에 별을 떠납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어. 장미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종처럼 부리기 시작하니까 어린 왕자는 안 되겠다. 탈출해야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관계란 무엇인가, 그리고 만남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시 아시죠?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맨 처음 보죠?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랬다. 근데 이 나태주 시인이 초등학교 선생님 오래 했거든요. 애들이 보니까 골치 아픈 애들도 많고 희한한 애들도 많은데 애를 잘 관찰하니까 다 사랑스러운 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초등학교 교사의 오랜 그 마음을 이렇게 그 풀꽃이라는 시에 표현을 낸 거죠. 여러분 김춘수의 유명한 시 꽃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꽃과 어린 왕자의 이 어린 왕자와 꽃의 관계 저는 그래요. 아주 유심하게 이렇게 지켜보거든요. 그리고 그 꽃을 너무나 아름답게 so wonderful flower예요, 진짜. 와, 이 혹성에서 이런 풀떼기만 보다가 바오밥 나무만 보다가 맨날 골치 썩는 식물들만 보다가 너무나 아름답게 한 송이밖에 안 피었어. 그것도 이렇게 피어 있는 꽃을 보니까 오랜 기다림과 그 끝에
이름을 불러주게 되죠. 우리의 관계라는 게 그냥 스쳐 지나면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흘러가요. 근데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오게 되고요.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나의 연인이 되기도 하고, 나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근데 누구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몸짓으로 지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게 실존주의 철학의 바탕을 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예,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에게 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천송이의 그 꽃밭이 아무리 화려하게 있어도 그 꽃들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꽃에 물을 주지 않았거든. 그 꽃에게 껍데기를 씌우지도 않았습니다. 고생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어린 왕자의 그 한 별에는요, 이 꽃 하나를 때문에 어린 왕자가 신경이 되게 써요. 여기 밤에 혹시 그 바람이 날아가진 않았는지, 양이 계속 고민한 게 그거예요. 양이 와서 이 꽃을 뜯어먹어 버리면 어떨까? 맨 처음 우리 지난주에 읽었듯이 양 이야기할 때요, 이렇게 입마개를 좀 씌워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꽃이 어린 왕자에 귀찮기도 한데 소중한 거예요. 이 꽃이 없다면 이 별은 의미가 없는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지 않나. 여기 하이데거의 예술 작품의 근원이라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신발 한 켤레라는 그림을 이 철학자 하이데거가 생각을 하면서 글을 적어요. 닳고 닳아 발가락이 삐져나올 것만 같은 신발의 안쪽, 그 어두운 틈새 안에 농부의 힘겨운 삶이 담겨져 있다. 고흐가 그린 신발은 한 존재의 슬픔과 고뇌를 보여주고 있다. 신발의 묵직한 무게감 속에는 거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일직선으로 뻗은 밭고랑 사이를 묵묵히 걸어가는 농부의 힘든 삶의 그런거리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이 철학자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 그리고 그 화가의 마음을 본 거죠. 눈에 보이는 구두를 본 게 아니라 그 구두 너머에 있는 그 매일 아침 힘겹게 그 장화를 신고 노동의 현장에 가서 그렇게 발에 흔적이 남아있는 구두를 보는 거죠. 묵묵히 걸어온 농부의 힘든 삶, 눈에 보이지 않는 구두의 주인의 삶의 고뇌를 본 것입니다. 예. 신발은 그냥 존재자로서 존재해요, 그냥. 근데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나 부모님의 신발을 본다면 어떤 느낌 들겠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하나의 몸짓으로 스쳐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 일본 작가는요, 할머니의 방에서 할아버지의 방에서 떨어지는 노트 안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상상을 막 했거든. 그 할아버지의 필체, 그 노트를 보면서 할아버지는 이제 안 계십니다, 세상에. 장례를 치러. 근데 노트는 남아 있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죽음이란 뭘까, 할아버지의 인생은 뭘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작품을 적기도 했거든요. 신발이라는 존재자를 통해서 농촌의 그 안악내의 삶을 이렇게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예술이다. 예술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신발을 딱 보면서 뭔가 하면 좋은데 신발은 또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의 손을 한번 딱 이렇게 놓고요. 여러분 손을 가지고, 이런 손을 주목해 본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손을 딱 이렇게 보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나의 지나온, 여기에 투박하게 있는 상처도 있고, 여기에 흉터도 있고, 손톱이 막 이렇게 어떤 경우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손을 보면서 이 속에 담겨진 나의 손과의 만남. 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아까 선물 받으신 그 분들은 가져가고, 다른 분들은 여기 있는 거 하나씩 가져갔어요. 그 노트를 가서 적어도 되고, 키링을 가서 가져가서 종이에 적어서 키링을 만드셔도 되고요. 음악 좀 넣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치 왕자가 꽃을 만났듯이 여러분의 손을 한번 만나. 여우 이야기를 한번 우리 선생님께서 조금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 좀 참조하시고 아니면 잘 들으셔도 돼요. 그냥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좀 긴 내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우는 어떤 존재로 어린 왕자에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예, 어린 왕자와 사이 길들이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승이죠.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에 있는 오천송이의 그 장미 정원의 꽃보다 네가 공들이고 애쓴 이렇게 유리병도 씌워주고 불평도 들어주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네가 공들인 시간 있는 그 장미꽃 하나가 더 소중하다. 우리는 항상 보면 내한테 있는 거는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딴 데 있는 게 이제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이는 거죠. 내게 있는 게 사실 소중한 거. 근데 우리에게 잊고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 같고요. 뭐 이게 프린트가 다 안 됐지만 여러분에게 뭐 PDF나 자료로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관찰 해석 질문 내용들은 제가 챗 GPT 4.0에게 물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길들인다는 게 무엇인지 아니면 뭐 잘 모르겠으면요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 한 구절이라도 괜찮아요. 아니 난 너무 다 읽고 내용이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면 너는 너의 장미에 대한 책임이 있어. 이 한 구절이라도 자기는 이 장미를 도망왔잖아요. 도망왔어. 별 떠난 게. 근데 결국은 이제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가고자 하거든요.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왜냐하면 책임이 있으니까. 떠나왔지만 돌아가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메모를 여러분이 조금 하셔가지고 원래는 제가 내놔드린 책에 보면 관찰 질문 어린 왕자는 여우를 처음 보고 무엇을 했고 여우는 그에게 어떤 반응을 했나요? 여우가 나를 길들이다면 내 친구가 될 거야 했던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여우가 너의 장미가 내 장미가 되는 이유는 네가 장미를 길들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을 때 어린 왕자가 어떻게 반응했나? 사랑과 책임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잠시 한번 메모를 하거나 적어 보시고 이 PDF나 자료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걸 보시고요. 없는 분들은 책을 조금 보시고 5분 정도 이렇게 메모하신 다음에 서로 좀 그 부분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스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왕자의 여우가 계속 어린 왕자한테 질문하고 어린 왕자도 질문하면서 여우가 사실 스승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제 생백지베리는 여우라는 그 메타포를 통해서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발소리 오면 나는 숨겠지만 너의 발소리가 오면 나는 마음이 심장이 뛰면서 저렇게 늘 마주 나오겠지. 그렇게 하면서 너의 발소리와 다른 사람의 발소리가 구분되는 것은 네가 나를 길들였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좀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그런 마음씀도 필요하고요. 나중에 보면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는 울게 될지도 몰라. 진실한 관계이기 때문에 울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스치는 관계인데 왜 울겠습니까?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죠. 진지한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참 아플지 모른다. 지금 우리가 이 어린 왕자 전체를 다 읽은 게 아니고 자꾸 이제 부분적으로 읽고 이렇게 쪼개기 때문에 각각 흩어져 있는 것 같겠지만 시간 나실 때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내용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시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개념을 오늘 사실 이제 여우 부분을 좀 했기 때문에 지금 별들의 순행을 저희가 가고 있거든요. 왕허술이죠. 허영쟁이 술꾼, 술꾼부터 이제 그 뒤에 있는 거, 이 행성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나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구로 오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어린 왕자가 여우 만나기 전에 이것도 약간 지금 우리가 비약이 돼서 여기 와 있는데 그 한 별마다 그 숨겨진 이야기들도 우리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더 읽고 오시면 훨씬 더 낫고요.
아니면 PDF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프린트해서 PDF 보는 게 편하신 분은 편하시더라고. 아는 글자 작아서 안 보이게 써놓으면 이제 좀 크게 프린트해서 보셔도 됩니다. 질문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 우리 책방지기님한테 말씀하시면 A4로 크게 또 프린트 해주신다 하니까 다음 시간 하고는 2주간을 방학입니다. 여기 이제 8월 첫째 주, 둘째 주가 휴가철이라서 예, 2주는 쉬고 다음 주는 합니다. 예, 2주 쉬고 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오후 2시부터 오신다면 저희는 1시부터 마음이 즐거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